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배엄태입니다. 네. 제가 목이 조금 안 좋은 관계로 조금 듣기가 불편한 경우가 있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시간에는 이웃 활동 복습을 좀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그리고 지난번에 포스팅을 했었던 통영 땅이라든지 등록 전환, 뭐 통영 부동산 이런 검색어들을 넣어서 포스팅을 했던 부분을 결과를 보고 어떤 게 얼마만큼 검색 노출이 되고, 물론 지금 초창기 블로그죠. 그리고 내 블로그의 검색자들의 유입이 어떤 게 더 도움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블로그 섹션이 우리가 일반 검색을 했을 때 블로그 섹션이 사이트에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내 블로그가 사이트로 등록이 돼서 검색 노출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블로그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지금 블로그를 처음 초기 육성하시는 분들도 제가 보조를 맞추셔서 운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저처럼 썼다가 안 썼다가 하시면 안 되고 매일 포스팅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보실 게 내 소식을 한번 보시고요. 내 소식에 뭐 나를 추가한 이웃이 있는지, 누구한테 글에 댓글을 단 사람이 있는지 이런 걸 보시고, 나도 댓글에 대한 답글도 달아주시고요. 지금 나를 추가한 이웃이죠. 나를 추가한 이웃이 있으면 나 역시도 이웃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이러한 일련의 내 블로그를 관리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잠시만요. 자, 블로그 홈으로 다시 가보실게요. 자, 여기에 내가 이웃으로 추가한 이웃들의 포스팅 내용들이 이제 보여지게 되죠. 그 중에서 뭐 각 블로거당 한 사람 포스팅 한 개씩은 이렇게 한번 방문을 해서 읽어주고, 읽지도 않고 바로 그냥 댓글 다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체류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30초 이상, 2, 30초 이상은 체류를 해주셔야 되는데, 체류를 한다라는 의미로 보지 마시고 그 이웃이 실제 포스팅을 한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그리고 댓글이나 공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공감 한번 눌러주시고요. 댓글, 영혼 없는 댓글 다시면 안 된다 그랬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잘 보고 갑니다. 그 다음에 뭐 블로그 내용에 있는 거를 살짝 언급해 주시면 돼요. 뭐 이분은 지금 보니까 포스팅 내용에 있어서 뭐 이렇게 좀 은유법, 비유법을 써서 이제 글을 잘 쓰셨네요. 뭐 그런 내용들을 써주셔도 되고, 물건 내용에 대한 걸 한 번 더 언급해줘서 내가 댓글을 달아주셔도 됩니다. 나는 그 당신의 글을 읽고 답을 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해주시란 겁니다. 늘 보고 있지만 글을 참 잘 쓰세요. 자, 이 정도로 뭐 제 블로그 한번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블로그도 놀러오세요. 이런 거 같이 하셔도 되고요. 댓글은 항상 똑같은 내용을 쓰시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댓글 입력. 이렇게 해서 그 이웃 블로그에 대한 방문 그리고 활동을 해주시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자, 이게 완료가 됐다면 이제 내 블로그를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자, 빠진 게 또 하나 있네요. 죄송합니다. 그 이웃을 늘려주는 활동을 해야 되죠. 지금은 기존에 이웃이 있는 분들에 대한 활동을 하고, 내 블로그를 방문해 준 어떤 흔적에 대한 것들에 대한 내가 답을 해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자신의 영역과 관심도가 비슷한 혹은 동종업, 유사업종, 블로그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자기 지역에 있는 이웃과 소통하기 못하다 하면 이웃 동네, 이웃 시, 구 뭐 이쪽으로 검색을 해보셔서 서로 이웃 활동을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진주나 뭐 사천 해볼게요. 진주 토지 뭐 이렇게 검색을 하고요. 자, 이렇게 뭐 글들이 정확도에 맞게끔 글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좀 최근에 쓰신 것에 대한 답글을 다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포스팅을 하고 있는 블로거와 소통하고 교류하는 게 좋으니까요. 뭐 저는 이 23시간 전에 썼네요. 이분의 글을 한번 이렇게 읽고,
진주 신안동 토지 뭐 소개네요. 726평, 평당 90만원. 자, 이렇게 해서 공감 눌러주시고 댓글로 진주 신안동 토지 매물 잘 보고 갑니다. 자주 방문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이웃 추가하셔도 되고요. 무작위적으로 이웃 추가를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상대방이 내 블로그에 또 방문을 하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과 서로 이웃을 하는 게 좋고요. 하루에 또 이웃 추가를 너무 많이 하셔도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두세 명 정도, 많은 분들도 5명 정도 하기도 하는데, 그 정도, 내가 한 두세 명 정도 방문하고 댓글 다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웃 추가를 해주시면 된다. 뭐 이분은 제가 추가를 할게요. 우선 자, 추가 완료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분들 한번 해볼게요. 사천 부동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천 부동산 뭐 자기와 관심사 혹은 물건을 다루는 게 비슷하신 분들과 뭐 이렇게 소통을 하셔도 되고요. 연관 검색어 있는 경우에는 비슷한 연관 검색어를 찾아서 자기 물건과 내 물건과 소통을 할 수 있거나 혹은 뭐 비슷한 물건을 다루면서 대화가 될 수 있겠다 싶은 이웃들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뭐 이걸 한번 해볼게요. 뭐 사천 부동 해인공인중개사에 대한 뭐 사천 일반 산업단지 내용이네요. 네,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을 살짝 언급해 주시면서 공업 이런 댓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자, 공감 댓글 잘 보고 갑니다. 지금 댓글 위에 보시면 실제 작성자에 대한 공감이 전혀 없이 자기 홍보 글만 쓰고 가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위에 예시가 잘 나와 있습니다. 잘 보고 갑니다. 사천 아까 뭐였죠? 사천 일반 산업단지 정보 관련 필요한 부분 있으면 문의 드리겠습니다. 소통하며 지내요. 이런 식으로 나는 당신이 쓴 포스팅을 한번 잘 읽어봤다. 그리고 내가 그것에 대한 내 의견을 피력을 하고 간다. 라는 것을 잘 이렇게 보여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 추가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이해되시죠? 이런 형태로 해서 하루에 한 두세 명 정도 새로운 이웃들, 나와 이웃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내가 먼저 이웃 추가를 하는 그런 활동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꼭 하세요. 이거는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자, 그리고 그 다음 내 블로그를 한번 들어가 보시도록 할게요. 자, 각자의 블로그로. 자, 그 다음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포스팅을 지금까지 첫 포스팅이 언제죠? 꽤 됐습니다. 제가 중간에 일이 많아서 포스팅을 매일 하지는 못했는데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은 계속 매일 해주셔야 됩니다. 10월 16일 날 작성이 됐네요. 그러니까 한 20일 정도 지났네요. 20일이 더 지났네요. 그렇죠? 포스팅은 실질적으로 하나 정상적인 포스팅, 둘, 그리고 셋, 그리고 어제 쓴 포스팅 넷. 이거는 제가 그 배너 만든다고 제가 비밀글로 이렇게 쓴 거고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5-6개 포스팅이 된 거죠. 첫 포스팅으로부터 한 20일이 지난 거고요. 자, 이런 블로그 상태, 이런 블로그 수준에서 내가 어떤 부분이 검색되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엊그제 작성을 했던 통영 땅 한번 검색해 볼까요? 자, 통합 검색 섹션에서 통영 땅
블로그 섹션을 봐야겠죠. 자, 블로그 섹션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이세요? 세 번째 뜹니다. 세 번째. 통영 땅은 세 번째 뜹니다. 자, 그리고 그 이전에 포스팅을 했던 거 한번 볼게요. 자, 통영 임야 한번 해볼까요? 통영 임야. 두 번째 뜨죠. 그렇죠. 12,686건의 블로그 포스팅이 발행이 됐는데 그 중에서 내가 두 번째 뜹니다. 자, 그리고 등록 전환으로 검색을 해볼까요? 자, 등록 전환은 세 번째 나오죠. 블로그 섹션에서. 이는 포스팅이 꽤 많습니다. 이게 등록 전환이 메인 키워드가 아니고 내용 중에 들어가는 글들이 발행이 많이 됐다는 얘기죠. 근데 제목에 들어가고 정확도가 있는 글이, 이건 뭐 홍보성 글이 아니니까 많이 하진 않았겠죠. 근데 누적 발행 건수는 많습니다. 연관돼서 포스팅이 많이 됐다는 얘기죠. 세 번째 때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통영부동산. 자, 이거는 지역 플러스 부동산, 경쟁이 치열하고 발행 건수도 많은, 그리고 네이버 입장에서도 수익이 되는 비즈니스 키워드가 되는 거죠. 파워링크라든지 비즈 사이트에 많은 업체들이 클릭당 과금을 내고 네이버에 돈을 주면서 홍보를 하는 키워드입니다. 인기 키워드죠. 자, 이 검색해 볼게요. 검색하면 블로그 섹션에 없어요. 없고, 제가 10페이지, 15페이지까지 봤는데 없더라고요. 포스팅을 썼는데. 자, 이게, 자, 포스팅은, 블로그가 11,430건이네요. 이게 최근 들어서 블로그 쓰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제가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매출이 일구기도 하고, 다른 실장님이나 지인분들이 블로그를 통해서 결과물을 내니까 다들 이제 최근에 열심히들 하십니다. 자, 이렇게, 자, 보시면 키워드에 따라 내가 검색 노출이 되는 정도가 차이가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영부동산은 아예 보여지지가 않고요. 상위 섹션에 누가 10페이지, 10몇 페이지까지 잘 보지는 않거든요. 물론 어떤 물건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그 뒤에까지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첫 페이지에 뜨느냐 안 뜨느냐에 따라서 내 블로그를, 내 포스팅을 타고 들어오는, 방문할 수 있는 확률이 첫 페이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집니다. 근데 통영 땅이나 뭐 등록 전환, 통영 임야 이런 것들은 1페이지 아까 노출되는 걸 보셨죠. 근데 통영 부동산은 안 보인다는 겁니다. 자, 검색량을 한번 볼게요. 이 검색량을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이 보는 방법에 대해서. 지난 블로그, 부동산 블로그 마케팅 강의를 한번 보시면 도움 되실 거고요. 자, 비교를 위해서 제가 세 가지를 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통영부동산, 통영땅 등록 전화. 이게 월간 검색량입니다.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일반인들이 검색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PC와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월별 검색량을 보여주는 건데요. 자, 통영부동산은 검색량이 많죠? 3,000건이 넘네요. 근데 이거 실질적으로 3,000건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업체들의 뭐 연관 검색어를 위해서 아니면 다른 어떤 어뷰징을 위해서 더 검색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검색자는 뭐 2,000명이 안 돼요. 한 5, 600명, 7, 800명, 한 2,000명 정도 된다고 보여지고요. 자, 이게 2,000명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통영 땅 등록 전화는 합해서 한 400건이 넘죠. 자, 내가 2,000명, 3,000명이 검색하는 통영 부동산 키워드에 보여지지도 않는 어디 위치에 저 뒤에 보여지게 되는 그런 키워드를 계속 다룰 것인지, 검색자가 많지는 않지만 내가 상위에 보여지게 돼서 이 검색량을 검색을 한 사람들에게 내 블로그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택할 건지, 어떤 게 나을까요? 그거는 자명하겠죠. 물론 내가 통영 부동산을 포스팅을 했을 때 내가 상위에 뜨면 더 좋겠죠. 근데 초기 블로그는 안 떠요. 꾸준히 활동을 해야 일정 부분이 돼야 뜨기 때문에 그 단계가 되기 전까지는 내가 좀 덜 검색하지만 상위에 노출될 수 있는 다양한 키워드를 포스팅을 해서
그러한 다양한 키워드에게 검색이 누적돼서 내 블로그에 찾아들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검색량이 적더라도 내가 1페이지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서 포스팅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검색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블로그 포스팅 발행 수가 잠시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블로그 포스팅 발행 수가 좀 적은 이건 좀 많네요. 2,000건, 3,000건, 4,000건 이런 것들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이런 것들 이런 그 키워드를 좀 잘 파악을 하셔서 포스팅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이트 노출이 되는 부분을 설명드릴 건데요. 사이트 노출이라는 것은 통영 부동산을 검색을 하시면 파워링크도 나오고 연관, 비즈 사이트, 등등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사이트가 있죠. 여기 사이트 더보기 해볼게요. 이 사이트가 보시면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카페도 나오지만 블로그도 나오죠. 블로그. 그죠? 블로그도 나옵니다. 자, 통영 토지를 검색 한번 해볼까요? 자, 검색을 하면 블로그들이 나오죠. 이거 제 블로그고요. 나오잖아요. 이거는 사이트입니다. 자, 이 블로그들이 사이트에 검색 노출이 될 수 있으면 가능한 좋겠죠. 그렇죠. 자, 통영 부동산을 검색했는데 이 사이트를 찾아보시면 네이버 블로그가 이 사이트에 등록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을 거예요. 내 블로그가 등록이 안 된 경우도 꽤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게 어떻게 영향을 받느냐 하면 내 블로그의 신뢰도나 인지도, 방문자 수가 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거의 사이트 검색에 이렇게 등재가 되는데요. 그렇다고 아무나 등재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시면 이게 블로그 제목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구독 블로그, 이거는 네이버가 보여주는 거고요. 이게 소개글입니다. 소개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블로그 제목 이름과 소개글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시면 통영부동산이 중요한 키워드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블로그에다 통영부동산이라는 키워드를 의도적으로 넣죠. 그죠? 이렇게 작성을 하면 좀 더 검색 노출이 잘 된다. 물론 블로그가 검색 노출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왕이면 조금 더 보여지면 더 좋겠죠. 그렇죠? 이 블로그도 본인 그 중개업소 상호를 넣었지만 앞에 통영부동산 의도적으로 제목에 넣어줬습니다. 내용에도 다들 넣어주고 있죠.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수정을 하면 추후에 내가 블로그가 조금 활성화되면 사이트에 노출이 되느냐? 자, 내 블로그를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에딧 있죠. 에딧. 지난 시간에 블로그 처음 꾸밀 때 설명을 제가 강의를 드렸을 건데 여기 제목 있죠. 그리고 소개글 있죠. 이 두 가지를 신경을 잘 쓰셔서 하셔야 된다. 기준 글자 그 숫자가 몇 글자 이내라는 게 적혀 있기 때문에 해당 글자 이내에서 최대한 내가 주력을 하고자 하는 그 검색 키워드를 한번 넣어 주시는 게 좋죠. 저는 지금 안 넣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역 플러스 부동산이 보통 제일 이제 인기가 있죠. 아니면 좀 구나 동이 큰 경우는 무슨 구 부동산 혹은 무슨 동 부동산 이렇게 자기가 앞으로 잘 다루고자 하는 대표 키워드를 하나 넣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통영 부동산, 사천 부동산, 진주 부동산, 울산은 예를 들어서 울산 같은 경우는 구 단위니까 무슨 구 부동산 이렇게 하고 자기 상호명을 넣어 주시는 게 좋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사이트에 검색 노출이 잘 되고요. 자, 여기에도 전화번호 넣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화번호는 나중에 위젯에 사업자 등록에 넣으시면 되고요. 어차피 블로그 포스팅을 할 때 이미지에 워터마크로도 다 들어가니까 여기에 전화번호 넣으실 필요는 없고 다양한 내가 검색되어지는 키워드를 넣으시는 거죠. 내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매물 그리고 지역 플러스 부동산. 예를 들어서 통영 부동산 그 다음에 내가 상가를 다룬다 그러면 통영 상가 그리고 아파트를 다룬다 통영 아파트 이런 것들 다 넣어 주시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상호명도 하나 넣어 주시면 좋고요. 누군가가 내 상호를 검색했을 때 내 블로그가 보여지는 게 좋으니까요. 그리고
이 별명은 크게 중요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수정도 해봤는데 별 그게 없고요. 제목과 소개글에는 누군가가 검색을 했을 때 내 블로그가 어떻게 보여지느냐 안 보여지느냐를 중점으로 염두를 하셔서 작성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 블로그가 통영부동산을 검색을 했을 때 사이트에 노출이 될 수도 있다. 물론 나중에 앞쪽으로 올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추후에 조금씩 시간 날 때마다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리고 뭐 통영 토지, 통영 상가, 내가 다루고자 하는 매물을 검색을 했을 때 블로그 사이트에 내가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방법, 제목과 그리고 소개글을 잘 해야 된다 라는 부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 이 시간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